안녕하십니까. 뇌졸중 간호교육을 맡게 된 학생 간호사 김영옥입니다.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의 정의, 뇌졸중의 증상, 진단, 검사, 치료 및 간호,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뇌졸중이란 뇌의 정상적인 혈류의 장애로 인해 중추신경계의 기능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뇌졸중의 종류로는 뇌경색으로 인한 뇌졸중과 뇌출혈로 인한 뇌졸중이 나뉩니다. 그 중에서 허혈성 뇌졸중은 뇌의 어느 한 부분에 혈액 공급의 장애로 인해 기능을 갑자기 상실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의 약 85%를 차지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성과 색전성으로 나뉩니다. 혈전성은 혈관벽의 손상 부위에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말합니다. 색전성은 심방세동 등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온 혈전이 뇌혈관을 순회하다가 뇌혈관을 막게 되면 생기는 증상입니다. 뇌출혈로 인한 뇌졸중으로는 출혈성 뇌졸중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약 15%를 차지하며 뇌혈관이 파열되는 뇌실질 뇌출혈과 거미막 및 출혈을 일으키는 뇌동맥류가 있습니다. 뇌내출혈은 대부분 고혈압과 관련되어 탄력이 떨어진 혈관에 혈압이 오르면서 파열되어서 뇌실질로 출혈이 일어나 혈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거미막 및 출혈은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윌리스환에 생긴 동맥류의 파열입니다. 여성에게 더 자주 발생하며 30세에서 60세 사이에 흔하게 발생합니다. 뇌졸중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뇌동맥류, 죽상동맥경화증, 흡연, 비만, 음주, 뇌혈관 기형 등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편측마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몸의 한쪽이 마비된 상태이고 같은 쪽의 얼굴, 팔, 다리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특징적으로는 손상된 뇌의 반대편에 마비가 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뇌에 손상이 왔으면 좌측에 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발음이 어눌해지고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의식장애가 있습니다.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합니다. 또한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심한 두통도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매우 심한 두통이고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도의 심한 두통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가 나타납니다. 동측성 반맹증이라고 하며 갑자기 한쪽 눈의 시야가 잘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둘러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단검사로는 뇌혈관 조영술, 컴퓨터 단층 촬영, 자가공명 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경동맥의 협착, 폐색, 출혈 유무의 진단에 중요한 검사이며 대퇴동맥을 통해 동맥 촬영을 하기 때문에 죽상경화증이 있는 혈관을 직접 천자하지 않아서 폐색을 유발할 위험이 적습니다. CT는 뇌졸중 발생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진단검사입니다. 병변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하고 출혈성과 허혈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MRI는 적절한 영상을 이용하여서 뇌의 손상 정도를 결정합니다. CT에 비해 특이성이 크고 초기 병변이나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진단적 가치가 높으나 급성 출혈 시에는 CT보다 민감도가 낮습니다. 치료 및 간호가 있겠습니다. 치료로는 약물요법으로 혈전용해제, 항혈소판제제, 항응고제, 두개내압 하강제를 사용합니다. 혈전용해제는 죽상경화증이 발생한 부위의 혈전을 용해시킵니다. 내원 3시간 이전에 뇌졸중이 발생하였거나 항응고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투여하지 않습니다. 항혈소판 제제는 아스피린 등이고 혈소판의 기능을 방해하여서 혈전 형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이 2차 뇌졸중의 위험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항응고제는 일반적으로 출혈 가능성이 없는 색전형 또는 혈전형 뇌졸중에서 혈류 증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정맥 주입하다가 경구투여로 변경합니다. 두개내압 하강제는 만니톨로 스테로이드 또는 삼투성 이뇨제가 사용됩니다. 수술요법으로는 경동맥 내막 절제술, 경동맥 스텐트, 두개내외 우회로 조성술 등이 있습니다. 경동맥 내막 절제술은 협착성, 색전성 플라크를 제거하기 위해 경동맥을 절개하는 것입니다. 양측 경동맥 폐색, 신경학적 결손, 뇌로 가는 혈액 공급 감소, 뇌졸중의 병력이 있거나 충노술을 받은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경동맥 스텐트는 개두술의 적응증이 아닌 경우에 유용합니다. 스텐트 삽입 후 3주에서 4주 정도 항혈소판 제제를 사용합니다. 경동막 내막 절제술보다 덜 침습적인 시술이기 때문에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 시술되고 있습니다. 우회로 조성술은 중대뇌 동맥의 혈류 부족이 발견되면 실시합니다. 두피동맥과 중대뇌 동맥을 외과적으로 문합하여서 두개내로 공급되는 혈액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간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간호로 안정될 때까지 자주 신경학적 상태를 사정합니다. 반신마비나 반신부전마비, 근허약 등을 사정하고 비틀거리는 걸음 등의 운동실조증을 사정합니다. 실어증을 사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좌측 뇌경색일 경우에 실어증이 나타납니다. 뇌출혈 시에는 경부강직이 나타나고 인지결손과 정서적 불안정 등도 사정합니다. 의식 변화나 뇌압의 상승, 고체온, 발탈 사인을 자주 확인합니다. 기침 시에 뇌압이 상승되기 때문에 기침 자극을 금지합니다. 자세 간호로는 침범된 쪽으로 조심스럽게 환자를 돌려눕힙니다. 편마비가 온 쪽은 베개로 지지하고 손에는 핸드롤을 쥐어줍니다. 편마비 쪽 등부에서 무릎까지 호디브를 말아서 대어서 다리의 외회전을 방지합니다. 슬관절 아래에 베개를 대어서 굴곡을 유지하여서 강직을 방지합니다. 하수족 예방을 위해 발목이 높은 신발이나 발판을 적용합니다. 또한 일상생활 활동 훈련을 시작합니다. 옷 입기를 시작할 때는 한층 먼저 입고 벗을 때는 건층 먼저 벗습니다. 평소 입던 것보다 큰 사이즈로 입기 시작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환자 스스로 자가간호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꼭 필요시에만 도와주도록 합니다.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쉽게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대처 기전을 교육하고 너무 지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줍니다. 연화곤란 간호로는 식전, 식후 구강 간호를 실시합니다. 식사 시간은 30분에서 35분 정도로 합니다. 환자의 머리와 목을 턱과 함께 약간 앞으로 당겨 내려 음식을 충분히 씹기 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음식을 씹도록 합니다. 액체성 음식보다는 연식이나 반연식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IO를 정확히 측정하도록 합니다. 매주 체중을 측정합니다.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구강 운동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아 소리를 내며 아랫입술을 최대한 크게 벌립니다. 그 다음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립니다. 그 다음 양쪽 입술을 귓가로 올려 활짝 웃는 모습을 취합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양쪽 볼에 공기를 넣습니다. 혀 운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혀를 위로 올립니다. 혀를 아래로 내립니다. 그 다음 혀를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을 합니다. 단맹증 간호로는 시각이 완전한 쪽에서 환자에게 접근하도록 합니다. 완전한 시야 쪽에 문이 위치하도록 환자의 위치를 조정해 줍니다. 대상자는 식사 시에 완전한 시야가 있는 쪽으로 음식들을 모아줍니다.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돌려 감소된 시야를 보상하도록 교육합니다. 복시가 있는 대상자는 손상된 눈에 안대를 해줍니다.
각막 반사를 자주 관찰하고 각막 반사가 없을 시에는 인공 눈물을 자주 넣어주도록 합니다. 실어증 간호로는 환자를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환자를 이해한 척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음을 조용히 말한 후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도록 격려합니다.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여 대화하도록 합니다. 단어카드, 그림, 컴퓨터 등의 보조기를 사용합니다. 자연스러운 음조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며 간단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환경적 방해 요소는 제거합니다. 대상자가 반응하도록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의사소통 시에 대상자를 주의 깊게 경청하고 주시합니다. 대상자와 같은 높이로 앉고 눈맞춤을 유지합니다. 손잡기 등의 신체 접촉을 통해서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언어치료사에게 의뢰해서 실어증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